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은 몸무게를 뺀다면 우리 몸은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시키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탈모, 피부염,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불면 잠을 못 자고 위장장애도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책임지는 다이어트의 황제 한의원의 서종철 원장입니다. 요요, 다이어트의 영원한 적이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후에 이 체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요요가 생기죠. 그냥 찌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빼기 전보다 더 많이 쪄버립니다. 더 올라가 버리는 체중을 보고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요,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요요 현상은 우리 몸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느냐에 따라 그 요요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요요 없이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다이어트 후에 요요는 왜 생길까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죠. 만약에 우리가 살을 뺀다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이 부분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죠. 이러한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은 몸무게를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식사 패턴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우리 몸은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시키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 지방이 몸에 저장이 되고 결국은 다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살이 빠질 때는 근육, 지방 다 같이 빠지는데요. 살이 찔 때는 지방만 찝니다. 아까 스트레스라고 했죠.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일단 지방부터 축적하자 이렇게 하죠. 지방은 점점 늘어나고 근육은 점점 빠지는 그런 체질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요 현상이죠. 무섭습니다. 단기간에 무리해서 많은 체중을 빼면 고도 비만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뺀 만큼 빨리 찌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뺀 살이 2주 만에 다시 찝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다시 이렇게 더 많이 늘어버리니까 다이어트는 뭐하러 하나 라는 후회를 하게 되죠. 우리가 다이어트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를 해야, 즉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그제서야 우리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면 근육만 빠집니다. 오히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한 요요 현상의 결과 더 나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양이 결핍되면 단기간에 결핍과 과잉이 반복되면 탈모, 피부염,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불면 잠을 못 자고 위장장애도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가 단기간에 금식했다가 또 단기간에 폭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사장애도 오게 됩니다. 당뇨병, 고혈압도 오게 되죠. 고도 비만인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대사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다이어트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게 된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자, 이런 지긋지긋한 요요 악순환 이제 벗어나야겠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유용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감량기에 잘 빼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빼기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즉 건강한 상태로 감량을 잘 시켜야 요요의 그런 독한 괴로움을 덜 겪게 되죠. 감량기에 지나치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굶지 말라고 했죠. 과다한 운동은 오히려 폭식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즉 이러한 과격한 방법을 쓰게 되면 요요 현상이 심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량을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이 꾸준한 페이스로 달려야 됩니다. 다이어트에는 감량기와 유지기가 있는데요. 감량기 때 생활 패턴을 유지기에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해서 다시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은 3개월 내에 지금 현재 체중의 10%, 15% 빼는 게 좋습니다.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목표가 없으면 또한 안 됩니다. 내가 얼마, 단기간의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놔야 됩니다. 60kg인 분은 예를 들면 한 5kg, 6kg 정도 뺀다. 체중의 퍼센티지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45kg인데 저는 40kg가 되고 싶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8, 90kg인데 한 10kg 정도 빼는 것은 비교적 조금만 노력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중에 따라 노력의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퍼센티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체적이 많이 나갈수록 퍼센티지로 빼면 표시도 금방금방 나게 됩니다. 그런 체중이 한 60kg 미만에 계신 분들은 천천히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좀 더 길게 잡고 체중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건강 상태로 만들고 근육도 늘려가면서 체력 개선해가면서 하셔야 되죠. 이런 과정에 코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체중과 체질적인 상태, 피하 지방의 상태, 내장 지방의 상태, BMI 지수를 통해서 검사를 받고 우리 몸의 상태를 안 다음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할 때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고 독서를 할 때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체중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유지하는 과정은 처음에 3개월, 6개월 동안 뺐던 과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부터는 유지 과정이죠. 살을 빼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낮아진 기초대사량을 다시 올리고 그 올린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바로 유지기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도 유지할 때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요요 현상이 생기죠. 시작보다 더 많은 체중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혹 뺄 때 열심히 잘 하시는데 유지기에 또 열심히 놓아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후회하게 됩니다. 자, 유지하는 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3개월 동안 확실히 금연에 성공하고 이제 금단 증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유지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몸은 다시 담배가 땡기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이 좀 많이 취하셨다든가 술자리에서 담배를 권합니다. 스트레스가 막 심할 때가 있습니다. 담배를 핀다고 할 때는 그 필만한 상황이나 요건들이 또 다시 침투해 옵니다. 그런 요건들이 공격해 들어오죠. 유지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요? 그러한 공격이나 유혹이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그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 때는 비흡연자와 똑같은 상태가 되겠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쪄본 적이 없는 적절한 체중에 날씬했던 분과 몸 상태, 마음 상태가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다면 이제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는 또 다른 노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폭식이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 늘어난 칼로리, 과흡수된 칼로리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내 몸을 다시 감량하는 노력들이 중간중간에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만큼 심한 다이어트의 과정은 아니더라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3개월 다이어트를 하셨다면 3에서 6개월 동안은 유지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유지기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또 저희 황제 한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후에 약을 갑자기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한의원에서 쓰는 환약이 있습니다. 하루에 3포 3개월 복용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유지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2포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포만 드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1포가 처음에 과감하게 뺄 때 3포와 같은 효과를 갖고 오게 되죠. 그러한 방법을 씁니다. 자,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을 몸에 맞게 처방하고 유지시켜 드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운동과 산책, 수면,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올리고 체질적인 부분을 이제 유지 개선하는 방법과 똑같은데요. 즉 건강한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들처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30분씩은 반드시 산책이나 가벼운 달리기, 또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면 습관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밤새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식욕 중추가 또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아지면 눈에서 빛을 감지하고 몸은 활력이 생기죠. 어두워지면 또 수면에 들어가게 되는 몸 상태가 됩니다. 몸은 설계대로 이런 패턴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몸은 그 행동 패턴에 따라서 여러 호르몬들이 리듬에 맞춰서 분비가 되죠. 햇빛을 쬐고 산책을 하면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줄넘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체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워밍업이 되죠.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와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죠. 이런 호르몬 분비가 우리 몸의 리듬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체중을 줄면 우리 몸은 분명히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체중 조절을 잘 하고 계신 분들, 산책하고 운동하고 우리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그런 분들이 건강합니다. 병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오래 사시는 분들이 더 병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과정이 아닙니다. 건강해져가는 과정이죠. 지금 당장 체중이 감량되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유지해서 결국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찾아야 되는 게 다이어트의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요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혼자서 다이어트하기 어렵다면 저희 황제 한의원에 오셔서 저희에게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고 혼자 결심하고 혼자 성공하고 혼자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코치가 필요하죠. 그리고 확실히 내가 내 몸의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유지하고 결과로 이어지게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행동과 구체적인 결심들을 저희 한의원에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체질을 분석하고 맞춤형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이어트 후에 체중을 유지하는 그런 치료와 건강한 체질을 잘 유지하는 그 체질 치료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 20년 노하우를 담은 치료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요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한 몸이 되도록 안내를 드린 황제한의원의 서종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